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고전소설 윤지경전입니다. 좀 특별한 소설인데요. 제가 이 내용에 좀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도 굉장히 청초하고 좀 그렇죠. 첫사랑도 지키고 공주도 감동하게 한 남자. 쉽게 말하면 임금이 내 딸하고 결혼해 이랬는데 나는 그 결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기 첫사랑하고 결혼도 했고 또 공주도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못난 공주였는데 나중엔 또 착한 공주가 됩니다. 자, 도움되는 구호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사랑도 지키고 공주도 감동하게 한 남자, 권력에 맞서 지킨 남자의 사랑 이야기. 우리 고전 소설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면서 희생하고 이런 모습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잘 없죠. 자, 남자가 여러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사람인 연화와 결연에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조선 중종 때의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당대의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척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었죠. 우리 조선의 어떤 문정왕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무령낭자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하는 모든 작품들은 제 블로그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이해의 배경입니다. 남성 주인공 윤지경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모습을 그린 애정소설입니다. 네, 윤지경 저는 자신을 강제로 부마는 임금의 사이죠. 부마로 삼으려는 임금에 맞서 저항하는 윤지경의 모습을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그림으로써 애정소설의 소재 영역을 넓히고 사건의 전개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그 이런 관계로 그 임금의 사위가 되라 했는데 거절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런 내용의 소설들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애정소설 범위가 넓혀졌고요. 그럼 이건 진짜 보니까 진짜 같다. 개연성은 진짜 같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높이는 내용입니다. 기묘사화와 작서지변, 역사적 사실이래요. 사화, 작서지변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역사적 사건을 적절히 허구화하여 남녀 간의 애정담을 넘어 당대 정치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혼사 장애 모티프, 우리 결혼을 방해하는 그런 모티프가 많이 나오죠. 앞에 우령낭자전 이야기하는데 우령낭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티프가 나타나는 고전 소설의 경우 여성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남성 주인공인 윤지경이 고난을 겪는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옛날에는 남성 주인공 사회였으니까 남자가 조가 되고 여자가 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윤지경이 절대 권력인 임금에게까지 대항하며 애정을 성취하려는 점에서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말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조선 중종 때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은 참판 최홍일의 집에 머물다가 최참판의 딸 연화와 사랑에 빠지고 서로 혼인을 약속합니다. 지경이 장원급제를 한 후 희안군은 뭐 임금의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희안군은 지경에게 구원을 했다가 거절당하였고 희안군이 네 내 딸하고 혼인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거절했다는 겁니다. 임금에게 거의 그것 때문에 희안군이 좀 열받았겠죠. 임금에게 지경을 연선옹주의 부마로 택하도록 청합니다. 연선옹주, 옹주잖아요. 옹주는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딸이고 옹주는 그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근데 이 연선옹주가 또 인간성이 안 좋습니다. 그 희양군은 지경이 인마 내 딸하고 안 하면 여기 해 하고 애먹이려는 그런 의도겠죠. 자, 지경은 왕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옹주와 혼인을 하지만 옹주를 멀리하고
밤마다 몰래 담을 넘어가 연하를 만납니다. 지경과 연하를 갈라놓기 위해 최참판은 연하를 죽었다며 거짓 장례까지 치릅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되고 임금은 옹주를 박대한 죄를 물어 지경과 연하를 각각 다른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임금은 지경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경은 옹주 연하와 함께 화목한 과정을 이룹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이 옹주도 조금 뭐 나쁜 역할이었는데 나중에는 반성하게 됩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지경,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사람을 성취해 나가는 강직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당시. 최연화와 결혼하기로 한 상황에서 연성옹주와 결혼하라는 임금의 명령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최연화와의 계속된 만남으로 유배를 가면서도 임금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결국 사랑을 이룹니다. 최연화는 재석을 겸비하고 윤지경과 운명을 함께하는 인물이고요. 최참판과 이씨에게서 난 딸로 윤지경과 혼인을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뭡니까? 윤지경 같은 인물이 재주가 있는 남자, 제자고, 최연아 같은 인물은 가인, 아름다운 여자, 그 제자 가인이 주인공이 되죠. 연성옹주는 귀빈 박씨의 둘째 딸입니다. 빈이죠. 왕비가 아니고. 처음에는 표독하고 어질지 못했으나 약서의 변으로 귀빈 박씨가 몰락한 후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귀빈 박씨는 그 경빈 박씨입니까? 경빈 박씨를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소설 속에서. 연하가 자신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감복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또 이남 이녀를 또 낳습니다.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귀빈 박씨는 역사상 실존 인물인 경빈 박씨입니다. 연성 옹주의 어머니 임금의 총애를 등에 업고 영모를 꾀하는 인물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간악한 후군으로 묘사되었으며 남군, 복성군 등과 함께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사건을 일으켜 조광조를 죽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조광조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종 때 어떤 홍구 세력, 우리 한명의 신숙주 등의 홍구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종이 등용을 했는데 나중에 또 중종이 또 내치죠. 조광조를 죽게 하는 그런 임무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갈등 관계를 보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강제 혼인에 대한 지경의 반발이 나타납니다. 임금이 니네 딸하고 해라 이래 있잖아요. 또 갈등 양상은 윤지경과 임금, 부마간택의 부당성을 막 지적합니다. 임금한테. 갈등이 생기겠죠. 윤지경과 견빈 박씨와 연성옹주. 윤지경을 뭐 지경이 장급제를 했잖아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 했는데 지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발단은 부모의 허락을 얻어 윤지경과 연하가 성례하기로 했습니다. 전개는 연성옹주의 부마로 간택된 윤지경은 어쩔 수 없이 연하와 파혼하고 옹주와 성례합니다. 위기는 윤지경이 조상에게 부마 간택의 부당성을 직관하다 유배를 당합니다. 결정은 경빈 박씨는 세자를 몰아내려다 실패하고 함수당하며 복성군 연성옹주는 귀양을 가게 됩니다. 결말은 윤지경이 유배에서 풀려나 연하와 가정을 이루며 연성옹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여 세 사람이 더불어 화목하게 여생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조선시대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은 한판 최홍일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인 연하와 사랑에 빠지고 혼인을 약속합니다. 이후 장원급제를 한 지경에게 희안군이 청혼을 하지만 지경이 이를 거절하고 희안군은 임금에게 지경을 연성옹주의 부마로 택할 것을 청합니다. 청원 거절을 하면서 그 희안군이 내 딸하고 내 사유돼 이랬는데 거절했잖아요. 희안군과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요.
자, 해안군이 계하에 있다가 임금께 아뢰었다. 계하는 계단 아래 있다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비록 성내는 하였으나 합궁전이오니 이제 옹주의 배우자로 선택하오나 왕명을 순수히 쫓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오니 제가 거역하지는 못하리라. 자, 해안군이 임금한테 그 약혼을 했다는 거죠. 약혼을 했는데 합궁은 남녀 함께 하는 잠자리입니다. 혼인을 했지만 첫납을 치르지 않았다. 해안군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왕명을 따라야 한다. 왕명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당신의 모습이 나타나죠. 사실은 옛날에 여자들은 결혼 날짜만 잡아놓고 그랬으면 고마 평생 청산이 되죠. 평생 청산이 되어 과부로 살든지 아니면 뭐 자결해서 연료가 되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금이 환한 얼굴로 가로되 지경을 못마땅하게 하는 거죠. 네 사위 되어라 했는데 거절하고 있잖아요. 너를 사랑하여 부마로 청하거늘 어찌 사양하여 핑계를 대느냐. 부마는 임금의 사위, 공주의 남편입니다. 지경이 머리를 땅에다 가로되 어찌 감히 처녀로 성례함이 없어오면 은혜로운 혜택을 사용하겠습니까? 자기는 최연하고 지금 결혼했잖아요. 나 이래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내 불과 소년 장원하여 환세하고자 하여 공주인 줄 어림이라 가장 범람하도다. 환세하다는 세상을 어지럽히다. 네가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했다고 세상을 어지럽혀 옹주는 후궁의 딸이죠. 모타가 있습니다. 가장 범람하다는 네 분수를 모르고 까본다. 이런 뜻이죠. 자원급제했다고 세상을 쉽게 보고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고 꺼려하는구나. 아주 분수에 넘친구나. 지경의 머리를 조아려 가로되 신이 어찌 또 감히 소개하리까. 사람마다 은혜로운 혜택을 원하옵거든. 어찌 어려우며 신의 나이 어리고되 조정의 신하들이 모여서 오니 불러 물으소서. 나는 나이 어리지만 신하들한테 물어봐라. 내 말이 맞다 갈 거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이지 공주를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신하들에게 물어보세요. 임금이 열받겠죠. 얼굴색이 변했다. 화가 났다. 합궁전은 남이라 옛 사례가 있으니 성종 때의 경혜공주가 혼례를 하고 첫날 밤에 예를 치르지 못하여서 죽으니 화원하고 부마이를 거두시니 왕가에도 불행하던 바이라 내 위엄이 성묘에 더하더냐. 옛날에 성종 때 경혜공주는 파혼해줬다. 그래서 그 부마이를 거두었다. 이랬다는 거죠. 그 성묘는 성종입니다. 네가 성종보다 더 위엄이 있느냐? 이 나쁜 놈아. 이런 뜻이죠. 성종의 사례를 근거로 윤지경을 부마로 삼으려는 임금입니다. 지경이 가로되 신은 그와 다르나이다. 그때 공주는 돌아가시고 신은 최시 살아 있사오니 신이 부마되오면은 최시 청춘가부 되오리니 전하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신하의 인륜을 차마 끊으시리이까. 인륜은 부부의 도리입니다. 경혜공주는 죽었고 최씨는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인륜은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어찌 끊으시리까? 어찌 끊을 수 있습니까? 끊지 말아 주소서. 세리법이죠. 해안군이 가로되 빙체를 거두고 처녀를 다른 데로 보내면 어찌 홀로 늙으리요. 빙체는 혼인 전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 처녀를 그나마 다른 데로 시집 가서 살 수 있다. 다른 곳에 시집 가면 된다는 해안군의 말. 이게 사실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자, 지경이 노하여 가로되 자기가 당초에 소관에게 구원하다가 최가에게 정한 거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자기는 해안군이죠. 소관은 윤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해놓고 내가 안 따르니까 네가 이러는 거 아니냐. 일로 혐의는 미워하여 그리고 미워하여 전하께 천가하여 전하에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면치 못하리라. 네가 그 임금에게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가 있다. 해양군 네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죠. 당당합니다. 그죠? 신의 자식이 많거늘 고해한 소년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심이 전하의 불명이로소이다. 고해한 소인은 고약한 소인, 기양군입니다. 기양군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니 전하의 불명이다. 다리에 어둡다.
임금을 바로 비판하고 있죠. 임금의 불명을 지적하는 지경의 주체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기양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내게 작은 임금이라 내 앞에서 요구하고도 나를 사립한다니 어두운 임금으로 능멸하니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내 아비를 죄 두리라. 능멸하는 업신여기고 갈보다 이 아버지 벌 주겠다 협박하는 거죠.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전하 중 19년 1월 같던 성덕이 심산궁덕에 미쳤거늘 유독 소신에게 불명하시고 무고하신 정사가 일하시니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그때 연호가 나오네요. 자, 해와 달 같은 임금의 은혜가 다른 데도 다 미쳤는데 자, 내한테만 사리에 어둡고 근거 없는 정치를 한다. 그걸 항복하지 않겠다. 임금을 칭찬하면서 부마가 되길 거절하는 지경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부마로 삼으려는 임금의 제안을 거부하는 윤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일단 해설을 생략하고요. 바로 정리 들어가 있습니다. 할례는 예정소설, 역사소설입니다. 성격은 사회 비판적이고 또 사실적입니다. 진짜 같잖아요. 주제는 부당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사랑. 윤지경의 진정한 사랑과 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항거입니다. 특징입니다. 배경은 조선 중종 때 한양이고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개입했습니다. 자, 남자 주인공이 권력에 맞서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는 모습을 그린 애정소설입니다. 좀 드물죠?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남자는 뭐 첩도 들이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기묘사와 작서지변 등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허구를 조화시켜 부당하게 부마로 간택하는 왕에게 저항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부각되고요. 당시의 제도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 의식이 드러납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우울담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